1996년에 서울 강서구에서 태어난 이상혁은 어릴 적 15평 아파트에서 할머니와 아버지, 남동생과 함께 생활했으며 집안 형편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페이커는 그런 환경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고 싶은 게임도 마음껏 했으며 가난하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죠. 여담으로 페이커는 버스비를 모아서 PC방을 갔으며 게임을 처음 시작했을 때 돈이 없어서 스킨을 못 썼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스킨을 쓰면 이상했다고 언급했고 이후에는 스킨 살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을 거라고 말했었죠. 일반적으로 프로게이머는 밥 먹고 게임만 해서 공부는 못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페이커는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전교 1등에서 2등을 유지했고 중학교 때 성적은 상위 10%에 들어갈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으며 고등학교 땐 게임을 많이 해서 20%에서 3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평소 페이커는 책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잘하기 위해선 애초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임이라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근거를 조리 있게 말하기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으며 책을 통해 게임을 대하는 태도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을 즐기면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페이커는 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을 시작했으며 한국 서버가 열리자마자 바로 게임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를 회상하자면 학교 쉬는 시간에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하다가 롤이 한국에도 출시한다는 기사를 읽고 오늘은 저 게임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아이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페이커는 게임 초기 랭크 게임을 돌릴 수 없었던 레벨부터 라이즈를 자주 했으며 이상하게 라이즈만 선택하면 점수가 잘 올랐다고 말했는데 사실 미드 챔피언이라고 알려진 모든 챔피언을 연습하고 페이커가 선택한 챔프는 라이즈와 그 당시 고인 취급을 받았던 르블랑과 신드라였는데요. 르블랑과 신드라의 경우엔 정말 아무도 쓰지 않는 챔피언이었지만 이 챔프들로 랭커들을 휘어잡기 시작했다고 하죠. 덕분에 천상계에서는 페이커 한 명 때문에 고인 취급을 하던 챔피언인 르블랑과 신드라를 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롤을 처음으로 시작하고 나고 배치고사가 끝날 때 점수는 1500점으로 시작했는데 시즌2 기준으로 1500점은 골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다르게 그 당시 골드는 상위 3%에서 6% 정도였다고 하죠. 페이커가 썼던 닉네임은 고전파라는 닉네임이며 시즌2부터 한국 서버 2위로 솔로 랭크를 마감했는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페이커를 제외한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최소 500판 이상의 게임을 했고 많게는 3300판 이상 게임을 한 유저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추어 시절엔 평일엔 게임을 해도 공부를 끝내두고 게임을 했고 다음날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는 게임을 하지 않고 일찍 잤기 때문에 비교적 판수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리하자면 페이커는 1500점을 시작으로 455판 만에 랭킹 2위에 해당하는 2704점까지 올렸고 승률 60%대로 시즌을 마감하게 됩니다. 높은 점수로 랭킹을 기록하며 자신이 게임에 재능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 당시 롤은 인기를 얻어가고 제대로 구성을 갖춰가던 시기여서 구단이 만들어지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커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했죠. 하지만 페이커의 재능을 알아본 고등학교 선생님은 자퇴를 제안하고 본격적으로 프로가 되는 걸 권유했으며 선생님이 직접 페이커의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학력에 대해 페이커가 걱정하자 아버지와 선생님이 학력은 나중에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며 설득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페이커와 아버지를 설득했던 담임 선생님은 꾸준히 교직 생활을 하셨는데 게임하고 싶다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페이커처럼 게임에도 그만큼 못하고 성적도 잃는다며 극딜을 먹인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롤에 대한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프로로 들어가는 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 데뷔를 노리던 많은 아마추어 선수들은 자신의 실력을 어필하기 위해 개인 방송을 하기 시작했으며 페이커 또한 아프리카TV에서 고전파형이라는 닉네임으로 방송을 하기 시작했죠. 2달 정도 방송을 하면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었는데 방송 화질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글을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리그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 방송에서 롤 대회를 하는 게 인기가 매우 높았는데 특히 인터넷 방송인 러너가 주최한 러너리그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페이커도 러너 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해 우승을 달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타크래프트로 유명했던 SKT T1이 리그 오브 레전드 팀을 창단한다는 말이 돌고 그 팀에 페이커가 들어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실제 김정균 코치는 페이커를 영입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으며 페이커를 중심으로 팀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프로로 데뷔한 뒤로부터는 현재 세계 누구와 비교하더라도 이 정도의 경력과 커리어를 가진 선수가 없을 정도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해 상대편 정글을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2대1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신은 죽지 않는 플레이를 하는 드리블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만든 게 페이커였죠. 덕분에 이런 드리블 능력을 소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프로 선수들은 S급과 A급으로 나눠지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드리블 능력 때문에 선수들 사이에선 페이커를 메시라고 불렸으며 이 별명은 2013년부터 페이커에게 사용되기 시작했고 10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종종 메시라고 불린다고 하죠.
그 밖에 페이커 특유의 외줄타기, 솔로킬, 슈퍼플레이는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고 많은 유저들 사이에서 유행이 되어 따라하고 분석하면서 유명세를 더욱 증폭시키게 되었는데, 덕분에 페이커가 주로 다뤘던 르블랑과 아리, 제드와 신드라 같은 등 암살자 챔피언들이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하죠. 최연소로 시작해서 현재 최고령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는 온갖 기록들을 갖고 있으며 2023 월즈에서 데뷔 11년차의 우승을 차지하자 중국 네티즌들은 명만은 늙어도 천리를 달리고자 하는 뜻을 품고 있다, 10년을 돌이켜 돌아왔구나 라며 찬양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죠. 하지만 많은 관심을 받으면 역효과가 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페이커와 솔로랭크가 잡히면 대놓고 상대방에게 죽어주는 트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 사이트에는 페이커의 솔랭을 기준으로 승패를 베팅하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는 페이커에게 트롤하는 사람들을 지켜세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페이커는 15년도부터 이런 적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 대부분 트롤을 하는 계정들은 프로 선수들만 가질 수 있는 슈퍼 계정이었으며 중국 프로들이 한국 서버에 와서 던지기 시작한다고 페이커가 직접 언급했다고 하죠. 또한 페이커는 중국 프로에게 한국 서버 슈퍼 계정을 왜 주냐며 개인 방송에서 항의했고, 한 번만 더 저런 사람을 만나면 솔랭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화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슈퍼 계정이란 라이엇에서 프로게이머들에게만 증정하는 계정으로 모든 챔피언과 스킨을 가지고 있고 MMR까지 높게 측정되는 계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슈퍼 계정은 판매하거나 따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한 명에게 귀속되는 계정이죠. 사실 예전부터 중국 선수들이 한국 서버에서 트롤하는 행위는 상당히 많았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페이커라는 중화권에서도 많은 팬을 보유한 선수가 직접적인 비판을 가하면서 중국 내에서도 이전과 달리 크게 화제가 되었고, 해당 선수는 2경기 출전 정지, 하나로 약 1,000만 원에 해당되는 벌금, 그리고 한국 서버 슈퍼 계정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죠.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뛰어난 플레이도 있지만 그중 하나는 페이커는 돈이나 명예보다 배우고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리그로 떠나지 않는 이유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본인에게 맞다고 생각해 떠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죠. 실제 페이커의 전성기 시절, 과거 중국의 게임단 LPL에서 페이커를 영입하기 위해 하나로 245억 규모의 영입 제의가 들어온 적도 있고, 북미에서는 백지 수표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페이커는 T1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SK텔레콤 T1 단장이었던 오경식 단장의 말에 의하면 상혁이는 해외 중에서도 중국에 갈 기회가 정말 많았고 연봉 협상을 할 때마다 해외에서는 상상 이상의 연봉을 제시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페이커 본인은 한국 e스포츠의 상징이고 한국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한국에 남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죠. 덕분에 페이커는 T1으로부터 엄청난 대우를 받았는데 2020년 2월 페이커는 재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파트 오너 계약을 통해 T1의 지분을 일부 받기로 했으며 프로게이머 은퇴 시 회사 임원 자격으로 경영에 참여하기로 했죠. 또한 선수 은퇴 이후부터는 T1의 지도자가 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전설적인 선수에게도 부진한 시즌이 있었으니 2018 시즌이나 2020 시즌 하반기부터 2021 시즌 상반기까지 페이커의 평소 기량보다 부족한 것 같다는 평가가 있긴 했으나, 페이커의 길고 긴 커리어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감안하고 봐도 될 정도라고 하죠. 하지만 이때다 싶어서 페이커를 비롯한 프로게이머 선수들에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페이커 선수의 경기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정당성이 전혀 없는 비난이나 인신공격을 당하기도 했는데, 단순히 댓글 몇 개 달았다고 고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페이커라서 이유 없이 욕하고 악플을 다는 선 넘는 악플러들을 모두 고소했다고 하죠. 덕분에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검거된 악플러들이 벌금을 냈다는 인증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선 넘는 악플러들은 많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여전히 페이커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은데, 베트남에선 2017 시즌 페이커의 모습을 코스프레한 사람도 있었으며 중국의 교과서에는 페이커의 일대기를 한 편의 위인전처럼 소개했다고 합니다. 페이커의 이상형은 자기보다 롤 잘하는 여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키 크고 현명하고 예쁜 여자이며 키는 170에서 175의 키가 예뻐 보인다고 말했다고 하죠.